안녕하세요. 캐나다 아빠예요. 오늘은 한국에서 연봉 한 2억 정도 벌던 저희 부부가 왜 이곳 캐나다에 오게 되었는지, 그리고 지금 한 7개월 정도 지내다 보니까 어떤 점이 좋고 또 안 좋은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려고 해요. 우선 작년 여름쯤에 아내와 첫째 아이의 학교 입학에 대해 이야기를 하게 되었어요. 첫째 아이가 초등학교에 갈 나이가 되었는데 사실 전 예전부터 한국의 교육과정에 대한 신뢰가 낮았거든요. 그런 저의 의견을 아내와 나누었고 아내도 동감해 주었어요. 지난 회사에서 주재원을 자주 나가신 동료분들에게 들은 것과 아내의 학창시절 해외 경험을 들어보았을 때, 그리고 한국의 교육을 오롯이 몸으로 겪은 저의 경험을 종합해 보았을 때 들었던 생각은 우리 아이들에게 좀 더 자유롭고 열린 사고를 갖게 해줄 수 있는 교육을 받게 해주고 싶다는 것이었어요. 지극히 개인적인 저의 견해로는 한국 교육은 효율성을 중시한다고 생각해요.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학교와 학원, 과외로 인해서 아이들은 최적의, 최단의 경로로 자신이 도달할 수 있는 가장 높은 랭킹에 대학교에 입학하게 되는 것 같아요. 마치 옆을 볼 수 없게 만든 경주마처럼 아이들의 넓고 무궁한 시야는 앞만 보게 닫히기 쉽다는 게 제 생각이에요. 우리 아이들과 대화를 하다 보면 또 그림 그린 것을 보거나 행동을 관찰하다 보면 알 수 있는데요. 아이들은 경계가 없는 것 같아요. 상상과 현실, 너와 나의 영역, 잘하는 것과 잘못하는 것, 안전한 것과 위험한 것 등 경계가 모호해요. 부모로서 이 모호함을 가능하면 지켜주고 싶고 자유롭게 너가 하고 싶은 것을 하라고 말해주고 싶었어요. 그게 캐나다에 오게 된 이유예요. 캐나다에 와서 보니까 사실 좋은 점이 너무 많아요. 순서대로 얘기를 하면 우선 미세먼지가 정말 하나도 없어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자연이 너무나 훌륭하고 어디에나 펼쳐져 있어요. 그 자연이라는 것이 한국에서 보던 것과는 전혀 그 수준이 다른데요. 지금 살고 있는 밴쿠버 중에서도 굉장히 사람들이 많이 사는 주택가인데 차로 한 10분 정도 거리에 있는 공원에 가면 곰도 살고 늑대도 살고 여러 가지 동물들이 많이 사는 정말 큰 숲이 있어요. 이끼와 덩굴로 덮인 나무들을 보고 있으면 쥐라기 공원이 아닌가 착각이 들 정도예요. 미세먼지가 없어서 그런지 둘째 아이에게 있던 아토피도 모두 사라졌어요. 이젠 하루에 한 번씩, 건조한 날에는 2번 정도씩 로션만 꼼꼼하게 발라주면 피부가 괜찮아요. 한국에서는 가려워서 잠도 못 잘 정도였거든요. 너무 다행이죠. 두 번째 장점은 사람들에게 여유가 넘친다는 것이에요. 아직까지 여기서 운전하다 보면 크랙션 소리를 들을 법도 한데 한 번도 듣지 못했어요. 저도 하지 않았고요. 앞차가 안 가면 그냥 무슨 일 있나 보다 해요. 그리고 또 잠시 기다리면 알아서 다들 출발해요. 한국에서 저는 그걸 못 기다렸을 뿐인 거죠. 혹자는 여유가 넘치다 못해서 사람들의 일 처리가 너무 느리다고 하는데 사실 그렇게 느리지도 않아요. 대부분 인터넷이나 전화로 신청하거나 해결할 수 있을 정도로 생각보다 온라인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어요. 세 번째가 아마 가장 큰 장점이지 않을까 싶은데 자연스럽게 영어를 배울 수 있어요. 온 가족이 어딜 가나 영어로 듣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영어를 체화하게 돼요. 아이들의 영어 교육도 캐나다로 오게 된 하나의 목적이었죠, 당연히. 만약 우리가 캐나다 이민이 실패한다고 하더라도 아이들의 영어 교육이라도 건질 수 있겠지라는 생각도 있었어요. 마지막으로 가족들과 보내는 시간이 너무너무 많아져요. 우리 아이들이야 첫째가 초등학교 2학년이고 둘째가 유치원생인데 여긴 고등학교를 가도 오후 3시면 집에 온대요. 그리고 대부분 회사가 한 4시에서 5시 정도면 끝나서 다들 집에 귀가해요. 여긴 야근이나 이런 게 그렇게 많이 없어요. 그럼 가족끼리 간식 싸서 숲에 가서 하이킹도 하고 평일인데도 공원에서 바베큐 파티도 많이 하고 있어요. 키즈 카페나 PC방 같은 놀이시설이 별로 없는 반면에 곳곳에 놀이터가 너무 잘 돼 있어서 돌아가면서 놀러 가기 굉장히 좋아요. 아이들과 많이 놀고 시간을 보내다 보면
당연히 아이들과의 교감도 많이 돼요. 한국에서보다 아이들이 나를 의지하고 신뢰하는 게 뚜렷하게 느껴져요. 좋은 일만 있진 않겠죠? 우선 지난 학기에 먼저 입학한 첫째 아이가 너무 힘들어했고요. 이번 학기에는 둘째가 유치원에 들어가서 힘들어하고 있어요. 첫째의 경우에는 한국의 어린이집에서는 워낙 발표도 좋아하고 선생님들께 칭찬받는 것도 좋아해서 공부도 잘하려고 노력했던 아이인데 여기 와서 보니 알아듣지 못해서 공부를 잘 할 수가 없어요. 또 친구들과 또 소통을 할 수가 없으니 너무 힘들어했어요. 그나마 착한 단짝 친구가 생겨서 적응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됐고 이제는 거의 절반 정도는 알아듣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처음 한 달은 친구들과 정말 놀지 못해서 계속 혼자서 돌을 줍고 다녔어요. 매일 자켓하고 바지 주머니에 가득 찰 만큼 돌을 가득 담아가지고 집에 오면 이게 괜히 저의 욕심 때문에 아이한테 못할 짓을 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었어요. 두 번째는 병원에 가는 게 굉장히 힘들다는 거예요. 몸이 아파도 우리나라로 치면 이제 가정의사, 가정의 같은 사람과 면담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내과, 외과 이런 이제 전문의를 봐야 하는데 가정의를 보는 것도 예약 상황에 따라서 며칠이 걸릴 때가 많고요. 전문의를 보러 가는 것도 그만큼 또 걸려요. 그러다 보니까 의사복이 기다리다가 감기나 웬만한 상처 같은 것들은 이미 다 나을 만큼 그렇게 오래 걸리고요. 몸이 안 좋으면 대충 한국에서 가져온 약 먹고 다들 버틴다고 하더라고요. 문제는 아이들이 아플 때인데 아직까진 저희 아이들은 병원에 갈 만큼 아픈 적은 없었어요. 제가 힘든 건 이렇게 두 가지 정도고요. 적다 보니까 아직은 안 좋은 것보다 좋은 것이 훨씬 더 많고 우리 가족에게 그리고 저에게 훨씬 더 크게 다가오는 것 같아요. 현재는 이민을 알아보고 있는데 앞으로 이민 준비하는 것 그리고 직장을 구하는 것 등등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